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증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서약인 정영권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연일 의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재군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량등급사업소는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정우용 차량등급사업소 등록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 및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산사태,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평택시 재난안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평택시 집적관리시설물 195개소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제 운영을 통해 평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 재개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투자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 사회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별, 계절별 화재 취약 시설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방, 전기, 가스 분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지도 및 점검하고 사회 재난 대비 가상 훈련을 실시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 수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천 2지구는 23년 5월 유천 2 배수펌프장 증설을 완료하였고 군문 배수펌프장은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신지구는 3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공사 발주하여 2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련 효율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는 736개 대 5만 351명을 편성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상시 활용 체제를 유지 및 비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의치 연습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로가 소관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동부 고수가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동부 고수가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굴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에서 6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202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이나 LH의 보상 업무가 지연되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공기 연장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 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의 평택시 해당 구간은 총 13.9km입니다. 본 사업의 현안 사항으로는 지선 구간 추가 IC 설치, 배수 및 통로 안과 관련 등의 민원이 있으며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청 및 민자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구별로 주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쪽 되겠습니다. 국도 45호선 추팔리에서 신국리간 확장 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추팔리에서 신국리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국도 38호선 신궁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과 국도 45호선 간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보상을 시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천안 성안에서 평택 소사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기존 국도 1호선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평택시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 4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목표 연도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평택시 관내에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 간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8,673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지난해 현춘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구간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삭 2개 확정 공사 등 6개 사업을 공사 추진 중이며 현춘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구간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도로조명 허가 및 과적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 조명을 허가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통행 도로에 대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제한 차량 운영 허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2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파손된 도로 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하고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14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259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6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2년도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관내에 체계적인 교통망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78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신설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28억 2,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는 1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교통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는 15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교통안전 강화 사업에 2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차량 속도 향상 및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약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습 정체 구간 속도 상향을 추진하고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흐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심 공영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709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정 공영 주차장은 22년 5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 관광특구, 통복지구, 소사발 상업지역 공영 주차장은 2024년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고덕 국제화 계약지구 공영 주차장은 2025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 밖에 원도심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자투리 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개편 및 유료화 전환을 통하여 교통사업 추진의 재원을 확보하여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차장 운영관리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 DIT 운영입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당 똑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운행 개시한 고덕국제신도시는 운행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탄면, 현덕면 사업은 현재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제안 평가를 완료하였고 향후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 및 협상 체결, 차량 및 운수 종사자 확보, 대시민 홍보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서부지역 광역버스 신설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안중, 청북 등 서부지역에서 서울을 운영하는 광역버스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부지역 광역버스의 경우 안중터미널을 기점으로 청북 신도시를 거쳐 서울 사당역을 운영하는 노선으로 6대가 총 18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광역버스 신설 노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버스 노선 심의를 거쳐 심의 통과 시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선 신설 시 서부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한 광역 이동성이 확보될 전망이며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 환승이 가능해져 통행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도에는 즉시콜 전면 시행과 콜센터 운영시간 확대 및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23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바우처 택시는 24년 4월부터는 50대로 확대하여 휠체어 이용 유무에 따른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5대 증체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통하여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사업소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이탁 운영입니다. 평택 도시공사 이탁을 통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모바일 전자 고지 발송 및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시로 교통안전 확립입니다. 상반기 중 차량 특사경은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으로 230대의 무보험 운영 차량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감면 차량 일제 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누수를 막고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시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우리 정영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그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이제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들은 시정해 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 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전에는 좀 지적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좀 감사 책자 위주로 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마다 이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행정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2월 예산을 좀 최소화해달라. 2023년 회계년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2월액이 보니까 3,959억 8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한 9.7%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2월액이 많다. 2월액들은 항상 좀 최소화를 시켜줘라. 그래서 해당 관련 부서는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2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지시 2월액을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79억 정도 이렇게 2월액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부족하지만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2월 예산들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비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예산만 잡아놓고 다시 넘겨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년에도 좀 사업 예측을 잘해서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월 사업의 최소화인데 아까랑 일맥상통하지만 이게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비율인데 2023년 일반회계 2월 사업비를 좀 이렇게 봤더니 460건이에요. 그래서 2,706억 6,500만 원, 전년 대비 132억 6,500만 원으로 한 4.67%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근데 명시 2월을 보니까 전년 대비 22.83% 감소한 178건에 1,196억 4,800만 원. 이게 명시 2월은 좀 전반적으로 봐서 좀 많이 좀 감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고 2월이 많이 좀 증가가 됐더라고요. 사고 2월이 전년 대비 42.15% 증가한 175건에 396억 200만 원. 계속 비율도 전년 대비 10.28% 증가한 107건에 1,114억 1,500만 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명시 2월은 다행스럽게 좀 감소가 됐는데 사고 2월하고 계속 비율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사업기간에 준공기간 미도래가 하든지 보상협의 지연이 됐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해서 이런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비율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금액들을 좀 최소화해달라. 2023년 회계년도 예산 편성 후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행 처리한 게 70건이에요. 왜 불용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만큼 그 해년도에 못 썼다는 걸 감안하면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못했다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돈만 묶어놓고 그냥 놔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총 70건에 보니까 33억 61만 7천 원, 7천 원인데 금액이 지금 전년 대비 24건이 감소는 됐어요. 감소는 됐지만 그래도 이 전액 불용 처리하는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들고 액수가 좀 줄어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수의계약, 뭐 우수조달업체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달라. 공정성, 합법성, 특히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지적을 하겠지만 특정 업체에 자꾸 지적되는 집중되는 편중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가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좀 최소화해달라. 그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는 지양을 해주시고 시발전에 필요한 국도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좀 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좀 많이 하셨나요? 예, 성과 잠깐 설명 좀 목표 한번 미달성 사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뭐 그 사업 목표를 일단 세웠으면 그 목표를 좀 잘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좀 PT 좀 띄워줘요. 제가 아까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좀 공정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뭐 지금 발언상 저도 조심스럽고 또 이 발언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발언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입찰이나 이런 게 많고 출장소나 이제 읍면동으로 갈수록 우리가 그 수의계약들이 많은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로비를 할 수밖에 없죠. 로비라는 게 뭐 부정적인 로비가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뭐 수의계약을 따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 탓을 할 바는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다 보면 공무원을 퇴직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재직하는 시에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그 공정성이 약간은 훼손될 소지가 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 보면 로비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이제 공사를 따려고 이제 하겠죠. 그분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판단하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업체들하고 같이 경쟁력을 뭐 판단을 해서 아까 마냥 뭐 공정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지금 최근 5년간 무슨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5년간 수의계약으로 총 110건이에요. 좀 과다하더라. 근데 본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수의계약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5건 정도요. 뭐 농업기술센터가 9건, 평생학습센터가 1건, 송탄 출장소 8건, 안중 출장소 2건, 읍면동이 85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공정성, 합법성을 떠나서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요. 지역 업체들이.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일을 잘하고 또 뭐 사후 처리도 잘하고 그런 업체들도 많고요. 이 업체 역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나는 그래서 업체는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분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뭐 공소를 수주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좀 골고루 줬으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기 시장님도 뭐 간부회 때나 뭐 회의 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때 그 한쪽으로 편중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 이렇게 항상 하고 또 저희 우리 국에서도 아마 아까 그 의원님 얘기했듯이 거의 뭐 거의 입찰입니다 저희는. 근데 그래도 수의계약이 뭐 얼마 좀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편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 읍면동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저 85건 중에서요. 숫자 그냥 25개 읍면동이 골고루 줬으면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집중적으로 그냥 뭐 몇 개. 예?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특정 업체 편중 안 되도록 하고 지역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도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도로가는 좀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좀 했나요? 저희는 이제 공사다 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00% 달성은 못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되도록이면 그 목표가 다 달성되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여러 또 사연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목표 달성만큼은 최대한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유독 그 행정감사를 하면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게 가로동 부분이에요. 가로동 좀 개선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반 안출하고 송출 같은 데서는 읍면에서 이제 대부분 읍면 지역은 우리가 이제 보안 등을 좀 그 읍면에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직접 뭘 하고 그다음에 출장소에서는 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안 등을 이제 좀 하는데 대부분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출이나 송출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도로가에서 대부분 가로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설치요. 설치요? 네, 설치는 물품 저희는 이제 사용. 공사를 하면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 공사 업체 만약에 이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입찰권이라든지 수익권이라든지 그 범위에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따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아니 업체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다 가급적이면 관내 쪽으로 우수조달 하겠습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그건 예. 뭐 그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수조달 업체는 뭐 솔직히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거기 어디를 찍으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건 뭐 거의 수의계약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개념은.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모업체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응?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공무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지 관리를 잘 해주고 뭐를 한다. 물론 잘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중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른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도 좀 서로들 이렇게 상생하면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안중 출장소에서는 아예
그 업체 걸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하시는 유지관리를 다른 데는 좀 덜하고 한쪽은 잘해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출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요. 물론 저는 뭐 그 업체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그 업체 잘하겠죠. 잘하시고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해서 오고 수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거고, 다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업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골고루 상승하게 좀 갔으면 하는 게, 지역 업체들 골고루 좀 갔으면 하는 게 좀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물론 뭐 그거를 똑같이 나눠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고 좀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뭐 편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심한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 한번 한 다음에요. 예. 골고루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다만 업체는 다 잘하고 있다. 영업하고 당연히 또 뭐 정비도 잘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건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지역 업체가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도로관리과에서 상하수도에 관련된 계약도 지금 직접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에서는 상하수도 공사는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없고 아니 저희 도로과에서. 저희가 공사도로과에서. 저희가 별도라는 건 없고요. 예. 도로 개설할 때 예. 이제 관련 부서 협의를 받거든요. 같이 협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제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쪽에서 공사하면서 좀 묻어달라든지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수의 계약하고 혹시 그 다시 설계 변경한 게 있습니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가끔 이제 발생되긴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주변에 이제 민원이라든지 그런 현장 여건이 좀 안 맞은 경우에 따라서 가끔 발생되긴 하는데 가급적 설계 변경은 그런 건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 계약 금액이 1,744만 9천 원이에요. 근데 1차 설계 변경을 해서 이 금액이 4,334만 4천 원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이 뛰었죠. 왜 그런지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를 않은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용역이지만 지금 4,334만 4천 원 정도면 입찰로 갔어야, 공개 입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수의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부풀렸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좀 늘어난 거죠. 부풀렸다는 표현은 좀 적정하지 않고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옳은가? 입찰로 가야 될 거는 입찰로 가는 게 맞고요. 2천만 원 이상은.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하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입찰 금액보다도 입찰 금액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그 미집행도로 그 동부소로 2-403호선 정비 사업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뭐 그 목표 달성을 좀 잘했습니까? 네, 그 도로 유지 관련해서 그 목표 달성 다 100% 완료했습니다. 그럼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가로등에 관련된 거는 잘
개선이 좀 된 겁니까 작년에 네, 비해서? 의원님 말씀도 유념하고 있고요. 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이제 규모라든가 이제 제품이라든가 이제 아마 이제 그 성능들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수조달 제품에서 이제 기간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어떤 비율들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조달 제품 보통 이제 기간별 한 10% 이상 이제 구매를 해야 이제 실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 구매 이제 시범 구매 제품 같은 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업체들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좀 배려를 통해서 업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업체들이 잘해서 그런다고 봐요. 나는 그 업체는 솔직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잘하고 또 당연히 영업은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집행부라는 거죠. 이게 집행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성, 합법성 너무 이렇게 편중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내가 모 출장소 얘기했지만 만약에 거기도 문제가 있다면 기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품들이 예를 들어서 사후 관리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응? 이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다음에 저기 PT 좀 띄워줘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 준수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서별로 다 틀리더라는 거죠.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어디는 뭐 30km 이하, 어디는 뭐 그거에 상관없이 키로수에 상관없이 뭐 경찰서랑 협의해서 설치하고 이게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청하고 출장소 동일 원칙으로 매뉴얼을 좀 시켜라. 다음 한번 좀 띄워줘 봐요. 거기 저기 있죠. 공문 밑에 위로 올려봐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면은 설치 장소에 따라 과속 방지턱은 집산 및 국지도로의 경우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시간당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고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속도는 30km 시간당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교통 정원화 시설이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뭐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보호구역 이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를 30km 이하로 이제 속도로 제한을 해서 설치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다음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의 기능을 분류상 이동성이 높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시간당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정운화, 교통 정운화 시설의 하나로 도로관리청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지방도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왕복 2차로 도로 구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 등 지정 후 과속방지턱을 최소로 설치하기 바라며
보호구역 외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자, 이게 공무원법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지금 보조관선 도로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대략? 보통 이제 보조관선 도로는 이제 주간선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국도하고 접속돼서 뭐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그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근데 보조관선 도로라면은 이제 그 주간선 도로를 보조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죠. 되겠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이제 과속 방지턱 관련해서 이제 상반기 업무부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출장소 다 불러서 같이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속 방지턱을 저희가 이제 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과속 방지턱 기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속 방지턱 속도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그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또 있었고, 또한 이제 민원 처리 때문에 민원 처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조관선 도로나 이 간선도로급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 때문에 이제 좀 설치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삼국기한 경기도에서도 지방도인에서 보조관선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양재 출장소 이제 정비팀장 프로그램 과장들 불러서 얘기할 때 지침에서 이거를 속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정확히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성격에 따라서 방지턱을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정비해서 우리가 일시에 정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해서 이거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좀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규정대로 지침대로 이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속도 가지고 따질 문제는 거 아니고 도로 성격에 따라서 지침대로 수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침대로 일단은 수행하겠습니다. 뭐 지금 국토교통부나 뭐 저기 지금 저기 어디죠? 그 경기도 건설본부 이런 데에서 온 그런 지침들을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 보조관선 도로가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강변도로 같아요. 저기 그 시도 6구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안중에서 팽성 가는 도로 이게 2차선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데들은 사실 법상만 놓고 보면 30km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지 설치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 이 규정대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그러라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뭐 과장님 얘기한 것 마냥 이 지침만 놓고 봐서는 사실 좀 그 위험한 소지가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다든가 관통하는 도로 뭐 이런 데들은 사실 노인보호구역도 아마 제가 정확한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마을이간으로부터 뭐 그 200m인가요? 몇 미터 그 거리 규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정원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보호구역이 됐든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보통 300m 이내를 지정하는데요. 네. 근데 설정했을 때 또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이건 대로 이제 시도 6호선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이제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뭐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법대로 또 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량 통행이 많은 데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을 이제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면 뭐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밑에 그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다 그냥 밑에 그 저기가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덜컹덜컹 거다 보면 또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를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규정은 규정대로 있는 거고 다만 그 본청하고 지금 출장소하고 서로가 이게 틀리게 해서 규정을 틀리게 적용하고 매뉴얼을 틀리게 하다 보면 혼동이 올 소지가 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본청에서 한다고 해도 팽성 같은 데는 시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해서 좀 잘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예. 그대로 저희가 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서 명확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로관리과도 아까 제가 그 특정 업체들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거 정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교통행정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성과 목표 달성을 하셨나요? 뭐 한 건 뭐 미달성이 좀 2월 사업이 있어서 그 교통 시설 유지 보수비가 이제 그 ITS 사업이 2월 사업이 있어서 그 한 건만 좀 93%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완성했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목표 달성을 세운 이상은 좀 잘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몇 개가 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아까 1인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올린 사례가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은 확인 제출해 놓고 파악은 미처 못했는데요. 다만 뭐 이렇게 예, 큰 예. 금액은 아니지만 설계 변경한 후의 금액은 분명한 거는 공개 입찰 대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은 본래 계약대로 한다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한 계약 금액을 보면요, 변경한 금액. 그러나 최초 금액은 수의계약 대상이었었고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공개 입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목표 달성을 좀 잘 하셨습니까? 네, 달성했습니다. 아, 우리 저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맞아요, 달성했네요. 예?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PT 좀 띄워주시죠. 이 똑버스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불만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일부 뭐 약간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선토록 노력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좀 점검하고 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집행부에서 그 듣는 얘기더라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불만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대기 시간이죠. 대기 시간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 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동 시간이. 그래서 제가 똑버스에 대한 그 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3년 4월에서 12월인데 아마 4월은 제가 보니까 조금 뭐 4월 1일부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12월까지 따지다 보니까 5월서부터 12월까지들은 뭐 대수라든가 객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은데 그 4월은 좀 적었었어요. 그 영향으로 약간 좀 전체적인 이 숫자가 낮아졌다는 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에 일평균 운영 대수를 보니까 13.25대예요. 그 다음에 대당 일일 평균 운행 시간이 14.06시간이고요. 06 분이겠죠, 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객 수가 하루에 891명. 대상 이용객 수 대당 한 대당 65명, 65.9명 정도. 평균 대기 시간은 11.93분. 평균 이동 시간은 12.76분 이렇게 됐고요. 2024년은 1월서부터 4월까지 보니까 일평균 운행 대수가 14.55대, 그 다음에 대당 일일 평균 운행 시간이 14분 67초 정도, 그 다음에 일평균 이용객 수가 956명, 조금 작년보다는 좀 늘은 것 같아요. 근데 확 늘은 것 같진 않고요. 대당 그 다음에 이용객 수도 이제 대당 이용객 수는 좀 줄었네요. 이게 뭐 차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평균 대기 시간은 13.52분, 조금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평균 이동 시간은 12.95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아마 장거리 쪽으로 가는 분들하고 뭐 그 가까운 데 가시는 분들하고 뭐 이용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거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정역에서 뭐 서정역 가는 거라든가 서정역에서 뭐 고덕신도시로 오는 거라든가 뭐 이런 케이스하고 고덕 내만 도는 케이스하고는 분명히 틀려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다만 분명한 거는 이분들의 좀 불만이 대기 시간 및 이동 시간을 개선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좀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대략 이동 시간은 10분 정도로 저희가 평균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바이고, 지금 자료에 드린 사항대로 11분에서 12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한 그 인원이 없어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배차가 좀 덜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한정된 대수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기존에 계획됐던 시간보다도 좀 더 1, 2분 정도 더 소요됐던 사항들이 있고요. 물론 거리가 늘어난 사항도 같은 이유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서 기사분들을 많이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 시내 자체에서만 도는 경우, 물론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시내지만 좀 먼 거리, 뭐 예를 들어 서정역까지도 가는 거죠, 이게. 네. 예, 서정역이라든가 뭐 서정역에서 올 때라든가 뭐 예를 들어 밤늦게 올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체에서도 또 거기가 교통망이 지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더 불편이 있을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이게 이제 서탄하고 또 그 선덕도 지금 올해 운행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운행 예정이고, 그런데 이제 또 고덕신도시하고 또 틀린 게, 시골들은 또 틀려요. 현덕하고 서탄, 특히 서탄 같은 경우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똑버스의 개념 자체가 그 같은 그 운행하는 읍면 동그 내에서만 지금 워낙은 본래 움직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탄 같은 분들이 뭐 송탄 나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송탄에 제일 가까운 데까지 와서 그 송탄 시내로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덕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덕에서 뭐 저 끝에 평택호에서 뭐 서부복지관까지 간다 그러면 뭐 신터미널 근처까지 와서 다시 걸어가 가지고 신터미널에서 또 차를 타 가지고 또 서부복지관을 가야 되는 또 이런 불편함이 있고, 왜 그러냐면 뭐 도시들은 차가 금방금방 오지만 이 시골들은 시골 내에서 차가 거의 1시간 간격이에요, 빠른 데들이.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현덕하고 서탄에 대해서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대로 지역에 대한 특성이 지형적인 부분이나 교통에 대한 상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덕 신도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지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주요 결절점을 연결을 해드려서 좀 이동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맞춰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지금 아직 업체하고도 좀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고려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고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분하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똑버스를 시골에서 운행하다 보면 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 그 천원택시죠. 천원택시더라고에 또 약간의 어떤 그 충돌이 나올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아닙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덕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해당 지역이 50% 정도가 공공 택시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똑버스를 시행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공공용 택시하고의 업역 간의 관계가 중첩되지 않도록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조사를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대한 사항도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등을 좀 고려해봐서 저희가 그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시행을 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사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그 체감하는 그런 그 느낌상 제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면 똑버스가 몇 시부터 운행하죠? 아직 정확한 시간은 6시 대략 6시입니까? 정확한 시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약하고 네, 있습니다. 6시부터 저녁에 10시 정도. 네, 그 정도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원택시는 운행 시간이 언제부터죠? 9시부터. 9시부터죠.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이요. 6시. 예? 6시요. 그렇죠. 사실은 낮에는 별로 사람들이 안 타요. 아침 저녁을 많이 시골 분들은 뭐 나갔다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서 장 보고 오고 예를 들어서 그 와서 일을 하고 아니면 저녁 때 나가든지 이런 형태를 가기 때문에 그냥 천원 택시만 놓고 보면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제 개인 판단인데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근데 아침 9시서부터 5시까지라고 하니까 아침이 너무 늦은 거야. 시골 분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똑버스가 생기면 아침에 6시부터 9시 사이에 이미 다 타고 갔다 와요. 그러고 뭐 5시 이후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또 이 천원택시가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별로 타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용객 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 생각엔 그래. 제 경험상 시골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 바로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천원택시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는 천원택시를 운행을 하지만 실적은 없는 또 이런 사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행 시간대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검증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골 분들의 특성상 보면 집중적으로 똑버스든 아니면 천원 택시든 이용하고 싶은 거는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에요. 다만 이제 개인 천원 택시는 시간대가 정해졌으니까 지금 못해서 그게 불만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만 똑버스가 생기면 사정이 틀려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검토를 참조하셔서 좀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예상하신 대로 그 사항이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노선상으로 본다 보면은 좀 아직은 좀 검토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절대적인 조건을 같이 놓고 봤을 그렇죠. 때는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버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더 저희 똑버스보다도 멀기 때문에 그 이동하시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이용하시는 수단이 좀 틀려지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그건 뭐 천원택시든 그 똑버스든 뭐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책을 지금 두 가지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정책을 비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여기까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좀 이게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해야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